안녕하세요, 장희태입니다. 올해 나올 신차 얘기, 엊그제는 제가 국산차 얘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올해 들어올 수입차 얘기, 올해 들어올 수입차 모두 다 이렇게 제가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올해 들어올 예정인 수입차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차들 몇 대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쉽고 재미있게 미디어 오토. 자, 일단 벤츠부터 일단 보시면요.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수입차라서 제가 벤츠부터 보는 건 아니고요. 신형 E클래스,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팔리는 이 E클래스의 신형 모델이 올해 들어온 수입차 중에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이게 1월 중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 신형 E클래스가 관심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삼각별 로고가 테일램프에 삼각별이 이렇게 퐁퐁퐁 박힌 것만으로도 일단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이 모습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사실 신형 E클래스는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벌써 이렇게 길에 막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경쟁 모델인 5 시리즈, 이것도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이 두 차를 비교하는 영상도 여기저기서 영상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두 차의 온도 차이가 좀 꽤 나는 것 같아요. BMW 5 시리즈는 작년 10월에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공개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시작이 됐죠. 해외 기자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 와서 신형 5 시리즈를 취재해 갈 정도로 이 5 시리즈는 한국이 마치 주인 같은 이런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벤츠 코리아는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벤츠 본사에서 한국에 그닥 이렇게 별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벤츠 E클래스 요거는 좀 늦게 들어오는 거, 요거는 조금 그렇긴 하지요. 한국에서 5 시리즈보다 E클래스가 더 많이 팔리는데도 E클래스는 다른 나라에서 먼저, 우리나라에는 좀 늦게 들어와. BMW 코리아가 5 시리즈 먼저 들어오는 거는 잘한 거고, 벤츠 코리아는 E클래스 늦게 들어와서 못했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조금 섭섭하다, 요런 얘기 좀 드리는 겁니다. 여튼 조만간 올해 초, 그러니까 1월 중에 들어올 예정인데, 요 신형 E클래스는 기존보다 당연히 더 좋아져서 들어오죠. 일단 생긴 거 보세요. 앞 헤드램프, 요 밑에 오나 물결 같은 게 이렇게 넘실넘실거리는 요런 거,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에 삼각별이 이렇게 막 박혀있고 가운데 삼각별 크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범퍼 아래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된데도 삼각별이 막 이렇게 촘촘히 박혀있어요. 그리고 테일램프는 완전 대놓고 삼각별이 막 붉게 막 번쩍번쩍거리죠. 요런 것들, 요 삼각별을 이렇게 막 연속적으로 박아놓은 거, 요런 거를 보통 이제 명품에서나 좀 봤었죠. 루이비통이나 구찌 핸드백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로고들이 이렇게 막 벽지처럼 막 이게 막 연속적으로 찍혀 있는 거, 요런 거랑 비슷하게 벤츠 삼각별이 여기저기 막 패턴처럼 막 찍혀 있어요. 요런 거를 패션 쪽에서는 이제 로고 플레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벤츠의 이 삼각별도 이런 명품처럼 로고 플레이를 통해서 차별화하는 모습이 이게 좋고 나쁘길 떠나서 일단 벤츠답다라는 얘기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츠니까, 벤츠 삼각별이니까 이런 로고 플레이도 할 수 있는 거다. 요거 다른 회사에서 이거 감히 할 수 있겠어요? 막말로 현대기아가 이런 로고 플레이를 막 해가지고 툭툭툭 벽지처럼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이거 무슨 순정부품 이렇게 파는 박스나 이런 거 했었지, 이걸 차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이거 순정품 박스도 아니고 이런 거 왜 해놨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 벤츠니까 이런 로고 플레이를 하는 거는 좋고 나쁨을 떠나서 벤츠답다, 삼각별 대단하다. 하여튼 앞뒤 램프가 이렇게 넘실넘실거리는 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라인들을 써서 우아해 보인다. 다른 벤츠의 형제들보다는 E클래스가 조금 좀 우아해 보이고 매끈해 보이고 요런 게 있다. 그리고 옆면에도 이 손잡이가 전기차나 S클래스에서 달렸던 이런 플러십 타입도, 보통 때는 딱 숨어있다가 손 딱 대면은 이게 쭉 올라오는 이런 플러십 타입도도 들어가 있고, 실내도 아주 매끈하게 요즘 차 느낌이 나게 전체를 다 매끈하게, 여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아주 큼직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한 거를, 요거를 슈퍼 스크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시보드 전체가 이렇게 화면처럼 보이게 됐던 요거는 기존의 S클래스나 EQS, EQE 등의 전기차나 좀 고급 모델에서 많이 보여줬었던 건데, 기존의 하이퍼 스크린이랑 요 E클래스에 들어간 슈퍼 스크린, 요거의 차이점이라면 계기판만 이렇게 별도로 뚝 올라와 있는 거, 계기판만 조금 높게 달렸고 나머지는 좀 낮춰서 단 게 요 E클래스 슈퍼 스크린의 특징이죠. 운전대 앞에 딱 보이는 계기판만 좀 높게 돼 있고 나머지는 좀 낮춰서 달렸기 때문에 앞에 시야가 좀 확 트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신형 E클래스는 1월 중에 첫 출시될 때 라인업이 E300, E200, 또 E220D 요런 기본 라인업에 두 가지 얼굴들로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S클래스처럼 좀 이렇게 중후하게 생긴 요런 모델이고, 아방가르드 모델은 커다란 삼각별을 가운데 딱 내세우고 좀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이렇게 차별화되는 요 두 가지 얼굴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엔진 파워가 기존보다 더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회전 질감이라든지 친환경성, 효율 요런 것들을 조금씩 더 다듬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파워트레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참고로 E클래스는 전기차는 없어요. E클래스급 전기차는 EQE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E클래스는 추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정도가 더해질 예정이지 순수 전기차가 E클래스에도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디어 오토.
벤츠에 이어서 BMW에서 나올 신차들을 둘러보니까 신형 X2, X3 그리고 5 시리즈의 최고 고성능 모델이죠. M5 요런 것들이 들어올 예정인데 이것보다는 BMW 그룹의 미니 브랜드에서 내놓을 신차들이 눈에 좀 많이 띄죠. 올해 2분기 정도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봄 정도에 들어올 예정인데 미니 일렉트릭 완전 신형, 미니 전기차 완전 신형 3도어 모델 그리고 미니 컨트리맨도 완전 신형으로 봄 정도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두 차 모두 골격부터 엔진 뭐 할 거 없이 완전히 다 새로 만든 완전 신형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기존의 미니에서는 없었던 완전 신차 미니 에이스맨이라는 순수 전기차도 나올 예정인데 이 에이스맨은 내연기관 버전도 아예 없어요. 그냥 전기차 전용 라인업이야. 이 에이스맨도 올해 뭐 상반기는 아니고 올해 뭐 하반기 중반기 뭐 요 정도에 출시 예정인데 이 차도 우리나라에 올해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어요. 이 에이스맨 저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올해 봄에 미니 3도 전기차 요거랑 미니 컨트리맨의 내연기관 버전 요거 정도가 들어올 것 같고 추후에 미니 에이스맨 컨트리맨 전기차가 추가로 또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23년도에 아내한테 사줬던 미니 일렉트릭 요거는 일단 구형이 돼버리는 거지. 요 미니 일렉트릭 사실 아내가 이게 회사랑 집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게 뭐 별 불만 없이 타고 다니는데 이 가득 충전해도 159km밖에 못 달려요. 게다가 요즘처럼 겨울에는 뭐 130km 나오고 막 이런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여튼 요게 구형이 되고 신형 미니 전기차는 부쩍 커지고 그리고 배터리도 부쩍 커져. 54.2kWh나 되는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작년에 내가 아내한테 사줬던 거는 32.6kWh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구형 미니 전기차보다 신형 미니 전기차 요게 1.7배나 큰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주행 가는 거리도 300km가 더 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다.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더 좋아지는 건데 이거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여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니 전기차 모델들은 일단 중국 공장에서 먼저 만들고요. 영국 공장에서도 미니 전기차를 만들 예정인데 2026년부터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올해 미니의 신차들 많이 관심들을 많이 두고 계신데 저도 눈여겨보고 있어요. 벤츠, BMW 했으니까 아우디도 뭐 좀 굵직한 거 들어오나 해서 아우디를 조금 들여다봤더니 아우디는 딱히 올해는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신차가 없어요. 상반기에 전기차죠. Q8 이트론 요거를 들여온다고 하는데 이게 Q8이라는 이름이 새로 붙어가지고 와 Q8이라는 수준의 전기차의 거의 플래그십 모델 Q8 요게 들어오나 보다 해가지고서는 요거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요게 그냥 부분 변경이에요. 기존에 아우디 이트론이라고 했던 거 요거를 부분 변경하면서 이름을 Q8 이트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름이랑 겉모습만 이렇게 새로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배터리나 전기 모터 이런 거 컨트롤, 뭐 회생제동 시스템 이런 것들, 전기차 구동이나 뭐 배터리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새로 만져서 주행 질감이라든지 뭐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쩍 탁월해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 차 플랫폼 자체가 내연기관 플랫폼을 전기차로 이렇게 개조한 이 구조다 보니까 이게 좀 무겁죠. 무게가 막 뭐 2.5톤 막 이렇게 나가잖아. 그래서 배터리를 큰 거 넣고 막 이래도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효율이 별로 안 좋아서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뭐 350, 370 뭐 이 정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Q8 이트론이 우리나라에 뭐 상반기 나온다 그래도 딱히 뭐가 이렇게 임팩트가 빡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사실 아우디는 포르쉐랑 함께 지금 개발 중인 PPE 플랫폼,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여기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요걸로 나올 첫 번째 차가 포르쉐 마칸 EV예요. 근데 이 차가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출시가 뒤로 지금 미뤄지고 있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게 포르쉐라는 이름에 걸맞게 압도적인 퍼포먼스랑 이런 것들로 딱 나와야 되는데 뭐 500마력, 600마력 전기차로 딱 만들어서 마칸 EV 막 끝내준다 하면서 막 주행시험을 막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 5N을 650마력으로 딱 해서 내놓으니까 게다가 가격도 7,600만 원밖에 안 해. 게다가 아이오닉 5N에는 내연기관스러운 변속 충격이라든지 뭐 배기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도 막 잘 구현을 해냈고 회생제동력을 격하게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코너링 진입할 때 무게중심을 앞으로 막 회생제동으로 쏠리게 해가지고 턱인해서 딱 코너링 들어가는 거 요런 것들도 막 구현을 해내니까 야 이거 마칸 EV 이거 그대로 내놨다가는 이거 조금 우스워질 것 같은데 하면서 출시를 더 뒤로 미뤘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실제로 마칸 EV는 2023년도에 나온다라는 예고를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안 나왔잖아요. 저는 요 마칸 EV를 사전 계약을 해놨어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 10월에 사전 계약이 시작이 되면서 23년도에 마칸 EV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이 딜러한테 아직도 아무 소식이 안 와. 포르쉐는 사전 계약금이 500만 원이나 해요. 계속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이 500만 원을 빼서 그냥 아이오닉 5N을 그냥 사야 하나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몇 달째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마칸 EV가 뭐 600마력 살짝 넘는다는 뭐 얘기나 오버부스트를 하면은 뭐 670마력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최고 시속이 뭐 266까지 나온다 뭐 요 정도 얘기들이 있는데 요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아이오닉 5N이랑 좀 비슷한 스펙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기다려야 되나라는 내가 생각이 드는 거지. 제가 아이오닉 5N 시승하면서 이걸 막 놀라고 감탄하고 막 이러면서 막 시승을 했잖아. 국산차가 벌써부터 막 이 정도까지 왔네. 내연기관 고성능 모델보다도 더 달리는 맛이 더 짜릿짜릿하게 이렇게 오는 이 전기차. 이게 현대마크 붙어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포르쉐 마크 딱 붙이고 마칸 EV라고 해도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조금 오바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국뽕이 좀 과하게 주입된 오바스러운 얘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마칸 EV가 훨씬 더 월등하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는 500만 원을 계속 박아두고 기다리고 있기로 확인을 했어요. 마칸 EV 1억 훌쩍 넘을 거고 거의 뭐 2억 막 이럴 거 아니야. 당연히 7,600만 원짜리 아이오닉 5N보다는 월등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500만 원 안 뺄게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칸 EV 화이팅! 띠리링. 폭스바겐에서도 올해 아주 굵직한 신차가 한 대 나오는데 전기차 아니고요. 아주 큼직한 내연기관 SUV입니다. 폭스바겐 아틀라스. 요거 올해 들어올 예정인데 요거는 현대 팰리세이드나 뭐 포드 익스플로러 같은 5m짜리 아주 큰 SUV예요. 길이가 일단 5m하고 4cm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보다 한 4, 5cm 정도 길어요. 그리고 폭과 높이도 팰리세이드보다 조금씩 더 크거든요. 그리고 휠베이스도 팰리세이드보다 8cm나 더 길어. 여튼 팰리세이드보다 좀 더 큰 차다. 좀 더 널찍한 차다. 근데 엔진이 2리터 가솔린 터보 273마력짜리가 들어간대. 야, 2톤이 넘는 5m짜리 SUV인데 2리터 가솔린 터보 요 정도면은 조금 좀 힘이 모자르지 않을까 하시는 분도 계신데 팰리세이드 3.8리터 가솔린 자연흡기 V6 요것도 295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요 마력으로만 따지면은 팰리세이드가 한 20마력 정도가 아틀라스보다 더 세. 근데 토크를 따지면은 토크는 아틀라스가 더 세요. 팰리세이드는 토크가 36점인데 아틀라스는 37.7이란 말이야. 아틀라스가 1.5kg 포스미터 토크가 조금 더 셉니다. 하지만 뭐 2리터 가솔린 터보기 때문에 뭐 4기통 엔진의 그 특유의 거친 회전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아틀라스의 이 스펙만 따지면은 힘이 막 모자르고 막 이럴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파워가 아니잖아. 중요한 거는 가격이지. 마력이 20마력 약해도 가격이 잘 나오면은 폭스바겐 아틀라스가 안 사겠어요? 가격만 잘 나오면은 폭스바겐이 오랜만에 이렇게 홈런도 칠 수 있는 모델이기는 합니다. 일단 생긴 거로 보나 크기로 보나 이런 것들은 일단 괜찮아 보이거든. 참고로 아틀라스는 2017년도에 미국에 첫 출시된 차예요. 근데 그동안 부분 병행 한번 됐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여오려고 하는 차는 2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인데 요게 생긴 게 폭스바겐 투아렉이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생긴 거에 대한 불만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요게 폭스바겐이라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에서 만들어서 들여오는 게 아니고요. 미국산 폭스바겐이에요. 미디어 오토. 제가 찍고 있는 요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를 찍고 있는 요게 1월 2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바로 내일 1월 3일 올해 처음으로 신차 발표 행사가 잠실에서 열리는데 지프 랭글러 부분 변경 모델이 우리나라에 신차 발표를 내일 1월 3일에 합니다. 앞모습이 좀 더 강렬하게 좀 검은색으로 좀 많이 들어가면서 좀 더 세 보이죠. 근데 엔진은 뭐 바뀐 게 없고 근데 실내는 조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실내에 12.3인치 커다란 터치식 요 스크린이 들어가는데 요 속에 T맵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T맵 들어가면은 내비게이션에 대한 불만은 그냥 없다고 봐야죠. 엔진은 기존에 쓰던 뭐 2리터 가솔린 터보 그대로 들어가는데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첨단 전자식 주행 보조 장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대폭 보강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조금 올라서 6천만 원대부터 8천만 원대까지 가격이 이렇게 준비가 된다고 하는데 요 집 랭글러는 요 몇 년 사이에 상품성이 꽤 많이 좋아지기는 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지프의 핵심 모델이기는 한데 요게 인기가 조금 좋아지니까 가격도 좀 많이 좀 오르기는 했죠. 그 사이에 달러 환율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미국 현지 가격도 조금 좀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2018년 2019년도에는 4,940만 원부터 랭글러가 가격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4, 5년 만에 가격이 훅 올라서 이제는 5천만 원대도 없어. 이제는 6천만 원대부터 시작해. 4, 5년 사이에 가격이 거의 2천만 원가량 오른 셈인데 뭐 그래도 뭐 지프는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옆집 포드가 더 문제긴 하지. 포드는 이런 설명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가격을 그냥 훅훅 올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포드가 좀 더 난감한 상황이기는 한데
미국 차 가격 이렇게 훅훅 올리는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랬더니 이걸 많은 분들이 보셨나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로부터 이렇게 막 항의성 메일이나 뭐 DM 이런 것들이 막 오더라고요. 가격 갖고 너가 그냥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막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 가격 갖고서는 이상한 얘기 하고 그러면은 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 모르는 얘기 자꾸 그렇게 막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요 가격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제 입 닫고 이렇게 살려다가 요즘에 제가 색다른 거를 알아냈어요. 요 DM이랑 메일 보내셨던 분들이 대략 누군지 어떻게 알게 됐어. 요거 또 재밌는 거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요거 좀 파장이 좀 클 것 같거든. 법적인 거나 이런 것도 좀 검토 좀 해가지고 요거는 좀 가지고 얘기가 좀 셀 것 같아요. 이거 누구 이게 좀 목 날라가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요거도 좀 말하기 조심스러워서 조만간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유럽 차랑 미국 차 이어서 일본 차 얘기도 또 한 대만 들려드리자면은 일본의 토요타, 이 토요타의 간판 세단 토요타 캠리도 신형이 나왔는데 요것도 우리나라에 올해 들어오겠죠. 요 신형 캠리가 내연기관 모델은 아예 단종시켰고요. 하이브리드로만 나온다고 하고 4륜구동 모델이 추가가 됐다. 캠리는 기본적으로는 전륜구동인데 이 4륜구동 모델이 이렇게 드라이브 샤프트라든가 이런 거 물리적으로 연결된 4륜구동이 아니고 뒷바퀴 사이에 전기 모터를 넣은 전자식 4륜구동. 요 뒷바퀴가 좀 보조를 해주는 형식의 4륜구동이죠. 근데 요 신형 캠리를 해외 언론에서는 이걸 다 캠리 풀 체인지 모델이다. 올유 캠리다. 모든 게 새로운 완전 신형 캠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풀체인지 완전 신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 팔고 있는 캠리가 2017년도에 나온 거를 뭐 부분 변경하고 이렇게 나온 거긴 한데 2017년도에 나왔던 거니까 풀체인지 할 때가 되긴 했죠.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신형 캠리랑 기존에 팔고 있던 캠리 요거 옆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요 옆에 문짝 요게 앞에 문짝 뒷문짝 이렇게 보면은 문짝에 캐릭터 라인 들어간 거나 이렇게 바닥에서 사선으로 올라오는 요 라인 그리고 요 캐릭터 라인에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 손잡이 위치나 그리고 사이드 미러 형상 요런 게 구형이랑 신형이랑 거의 똑같죠. 근데 뭐 물론 유리창 옆 유리창 라인은 조금 바뀌긴 했어요. 특히 이 뒷문짝의 뒷부분 요 유리창 형상이 조금 많이 다르긴 하죠. 신형 캠리가 구형에 비해서 요 뒷문짝의 끝부분이 훨씬 더 날렵하게 이렇게 쭉 쿠페 형식으로 쭉 깎여 있기는 한데 원래 캠리는 요 문짝의 아래쪽 판넬이랑 요 유리창을 감싸는 요 프레임이 용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짝을 통째로 이렇게 푹 찍어낸 게 아니고 아래에 따로 찍고 요 위에 프레임은 따로 만들어서 용접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요 위에 부분만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용접으로 붙이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 유리창 라인 바꾸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하여튼 요 옆에 문짝이 이 정도로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는 문짝 안쪽에 문 열면은 딱 보이는 차체 골격 있잖아요. 승객석을 감싸고 있는 차체의 메인 골격 요 메인 골격이 거의 같은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 신형 캠리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죠. 요 정도의 업그레이드라 그러면은 예전에 그랜저 IG 마름모로 이렇게 되어 있던 그랜저 지금 팔고 있는 그랜저의 바로 전거 마름저라 그러는 거 요걸로 부분 변경했을 때보다도 변경 범위가 적기는 해요. 마름모 그랜저는 기존의 그랜저 IG의 뒷부분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쳤거든요. 뒷부분이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길이까지 더 늘렸어요. 그러면서도 뭐 완전 신형 그랜저라고 안 그러고 부분 변경 그랜저 부분 변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신형 캠리는 옆에 문짝 아래쪽이 기존 거랑 거의 비슷하고 기존이랑 길이나 휠 베이스 이런 것도 동일한데 요거는 완전 신형 올유 캠리다라고 하는 게 조금 좀 의아하다. 캠리는 어떤 이유로 이거를 완전 신형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알아보고 추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신형 캠리에 대한 내용이 여기저기 많이 나온 게 아니어서 제가 자료 찾아보고 하기에는 조금 자료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좋은 내용이면은 제가 한국 토요타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자료 좀 줘 이러겠는데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자료를 혼자서 막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좀 모이는 대로 요 신형 캠리에 대한 얘기 추가로 더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신차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언급하지 못한 신차들 꽤 많아요. 로터스도 막 신차들 막 이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이거 나도 이거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요런 거 얘기는 하나도 지금 언급도 못 해드렸잖아요. 하여튼 요 차들 얘기도 추가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